아침은 단순히 하루를 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몸 안에서는 수많은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아침이라는 시간은 이러한 밤의 작용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흐름으로 전환하는 문턱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컨디션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건강과 수면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침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런 아침,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건강 습관, 바로 건강한 아침 루틴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하거나 분주하게 하루를 준비하느라 내 몸과 마음이 깨어날 시간을 주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수면이라는 깊은 휴식의 상태에서 깨어나는 데는 일정한 조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조율의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집중력도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며 나아가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곧 하루의 방향을 정하고 하루가 모이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습관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효과가 있는 햇빛 맞이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커튼을 열고 창밖의 자연광을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짧게는 몇 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형광등이나 스마트폰 화면이 아니라 반드시 자연광이어야 합니다. 자연광은 우리 뇌에 위치한 생체 시계를 리셋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두운 동안 분비되던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멈추게 하고 대신 코르티솔이라는 활력 호르몬의 분비를 유도하면서 몸을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합니다. 햇빛은 단지 밝은 빛이 아니라 우리 몸의 리듬을 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매일 아침 창가에 서서 몇 초간 눈을 감고 햇빛을 느껴보세요. 몸이 하루를 준비하는 감각이 생생히 느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권하고 싶은 습관은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단순히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쉬고 있던 내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행위입니다. 수면 중에는 땀과 호흡을 통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므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경미한 탈수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찬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을 자극하면서도 위장을 놀라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소화기관을 깨워줍니다. 가끔은 레몬즙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마시면 상큼한 향이 정신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피나 카페인 음료를 먼저 찾기 전에 물로 하루의 첫목을 축여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습관이 됩니다. 몸을 물로 적셨다면 이제는 조금씩 움직여야 할 시간입니다. 아침 스트레칭은 특별한 도구나 기술이 없어도 충분히 큰 효과를 줍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기 전 침대 위에서 가볍게 팔다리를 뻗고 기지개를 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런 다음 앉은 자세에서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고 팔을 위로 들어 올렸다 내리는 간단한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단 몇 분이면 됩니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 림프계가 자극을 받으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뇌에도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관절이 아프거나 무리가 가는 분이라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가벼운 진동을 주듯 천천히 움직이면서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몸을 깨운 뒤에는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2단 순환 과정이 놀라울 만큼 깊은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호흡은 특히 자율신경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균형을 맞춰가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몇 차례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신체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식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들숨보다 날숨이 조금 더 길게 유지되도록 해보세요. 마음이 급하거나 머릿속이 복잡할 때도 이 호흡법을 반복하면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아침 습관은 짧은 다짐입니다. 몸이 깨어나고 마음이 평온해졌을 때 하루를 시작하는 내게 작은 말을 건네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속으로 오늘도 잘 해보자, 감사한 하루가 시작된다는 말만 반복해도 뇌의 감정 중추가 자극을 받아 긍정적인 신경전달 물질이 활성화됩니다. 이건 단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 반응과 호르몬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뇌의 회로를 자극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나에게 좋은 말을 건네는 습관은 하루의 질을 바꾸고 쌓이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을 만드는 5가지 습관은 어느 하나 허투루 볼 수 없습니다. 햇빛을 눈으로 맞으며 생체 리듬을 조정하고 따뜻한 물로 몸속을 정화한 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과 혈관을 깨우고 깊은 호흡으로 마음과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짧은 생각으로 하루를 다잡는 이 일련의 루틴은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의 핵심 회로를 건드리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몸 전체의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반복되는 습관은 결국 삶의 큰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아침에 무엇을 섭취하느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통해 하루의 에너지를 얻고자 하지만 그 선택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고 혈당이나 혈압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 내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아침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위를 갑작스럽게 자극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당분이 높은 음식이나 찬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이 놀라서 더딘 소화, 속쓰림, 심하면 복부 팽만감이나 혈당 스파이크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침 식사는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이나 죽, 따뜻한 곡물차, 구운 채소 등이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며 에너지 공급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때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칙은 과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포만감을 느끼도록 많이 먹는 습관은 오히려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면서 뇌의 활동성이 떨어지고 졸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전 시간의 집중력 저하와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간단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려면 배부름보다는 가벼운 포만감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침 식사에서 피해야 할 대표적인 항목은 너무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김치찌개, 라면, 튀김류, 매우 짜거나 매운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자극적인 아침 식사는 하루를 피곤하게 시작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위장 질환과 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아침은 편안함과 균형을 중시해야 할 식사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꼭 아침을 먹어야 할까? 아침을 걸러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떤 것이 맞는지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혈당이 불안정한 분, 아침에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아침을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전반적으로 건강하고 아침을 먹지 않아도 컨디션이 좋은 분들은 무리해서 먹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몸 상태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유연하게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아침을 걸을 경우에는 물 섭취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셔서 위장을 안정시키고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야 합니다. 특히 몸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 사람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아침을 여는 것이 혈액순환과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음식 없이 물이나 차로 아침을 시작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하므로 몸의 리듬을 조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는 가능한 한 짧게라도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을 서성거리거나 베란다에서 공기를 쐬며 몸을 움직이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식사 후 바로 소파나 침대로 가는 습관은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체내 에너지 흐름을 둔화시킵니다. 식사 후 활동은 소화를 도울 뿐 아니라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정리하자면 아침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시 깨어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햇빛으로 시계를 맞추고 따뜻한 물로 장을 깨우고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열고 호흡으로 마음을 조율하고 식사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이 자연스러운 순환을 매일 반복한다면 우리 몸은 매일 조금씩 건강한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아침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은 단지 생활 습관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 몸속 리듬 전체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수면과 활동, 휴식과 집중, 소화와 배출, 감정과 사고의 흐름까지 모두 아침을 기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우리 삶의 질과 수면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아침 루틴을 꾸리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정신적 안정감입니다. 몸을 깨우는 데 집중하느라 마음의 상태를 놓치고 시작하면 몸은 움직이지만 하루 전체에 걸쳐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고 집중력도 쉽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마음을 다잡는 습관은 신체 건강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 정신적인 루틴은 아주 간단한 습관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복잡하거나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가족이 곁에 있다는 사실, 오늘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사실 등 아주 작고 단순한 것들에 대한 감사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잠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뇌에서는 긍정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회로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실제로 면역세포의 활동성에도 영향을 줘서 감염이나 염증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아침의 마음 습관은 장기적으로 보면 정서적 탄력성을 길러줍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부정적인 뉴스, 걱정거리, 짜증나는 일로 시작하게 되면 감정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짧게라도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주입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날 하루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고 위기 상황에도 조금 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아침에 가장 피해야 할 습관 중 하나는 바로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뉴스나 부정적인 정보, 남과의 비교를 유도하는 화면을 아침부터 마주하면 뇌는 긴장 모드로 들어가며 스트레스 반응을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이미 아침부터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마음은 차분함을 잃은 채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식의 하루 시작은 조용한 감정을 누르며 겉으로는 평온하게 보이더라도 속에서는 불안과 긴장이 점차 쌓이게 만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30분만큼은 전자기기 없이 스스로를 위한 시간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루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백을 주는 이 시간이 오히려 나머지 하루를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루틴은 정돈된 공간입니다. 잠들기 전에 준비된 공간, 아침에 정돈된 환경은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줍니다.
눈을 떴을 때 침실이 어지럽혀져 있다면 그 시각적인 혼란이 그대로 마음에 옮겨집니다. 반대로 정리된 공간은 차분함을 불러오고 마음을 빠르게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시각적 자극에 예민해지기 때문에 단정하고 단순한 환경은 심신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 모든 루틴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면 금세 피곤해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아침을 새롭게 바꾸려는 노력은 욕심이 아니라 조율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햇빛을 마주하는 시간, 따뜻한 물 한 모금, 스트레칭 몇 동작, 호흡 몇 번, 감사의 생각 하나. 이 짧은 습관들이 모여서 하루의 시작을 다르게 만들고 이 반복이 쌓이면 건강은 물론 인생의 흐름까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아침 시간에 하면 좋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루틴을 만들어도 그와 반대되는 나쁜 습관이 끼어들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아침 식사 직후의 커피입니다. 커피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음료지만 공복 상태에서 또는 식사 직후에 마시는 커피는 위산을 자극하여 속쓰림이나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사람은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곡물차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하나 피해야 할 습관은 아침에 급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거나 식사 중에도 분주하게 이동하면서 먹거나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움직이는 생활은 자율신경계를 심하게 자극합니다. 이런 자극은 혈압 상승, 위장 기능 저하, 심박수 불안정 등을 일으키며 만성 피로나 불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를 조급하게 시작하면 그 긴장감이 하루 종일 따라붙게 되고 이는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시간과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복에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볍게 걷거나 실내에서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정도의 운동이 좋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아침 시간에는 혈압과 혈관의 수축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워밍업과 쿨다운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반복되는 화장실 습관도 중요합니다. 변비가 있다면 그 원인을 단순히 식사나 장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아침 루틴의 흐름 속에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스트레칭이 부족할 때도 장의 활동이 둔해질 수 있으며 긴장된 마음이나 불안감도 배변 리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물 한 잔과 가벼운 움직임, 여유 있는 마음이 함께하는 아침은 자연스럽게 화장실 루틴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은 단지 시간의 흐름 중 일부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세팅하는 핵심 설계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루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전반에 깊이 관여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이제는 이 루틴을 어떻게 내 생활에 잘 정착시키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침 습관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며칠 가지 않아 흐지부지되고 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아침에 5가지 이상 루틴을 동시에 하겠다고 마음먹고 엄격하게 실행하려고 하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포기하게 됩니다. 건강한 습관이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씩 단순하게 그리고 내 리듬에 맞게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우선 내 몸이 가장 반응하기 좋은 루틴을 하나 골라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햇빛 보기, 물 마시기, 스트레칭 중 한 가지를 정해 매일 일정한 시간에 반복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기억하며 실천해야 하겠지만
일주일 정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루틴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확장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 성공률이 높습니다. 루틴을 이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루틴을 위한 공간과 도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침대 옆에 물 한 컵을 미리 준비해 두거나 커튼을 조금 열어두고 자거나 스트레칭 매트를 보이는 곳에 펼쳐두는 것만으로도 실천 확률이 높아집니다. 루틴이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면 실천하기 어렵지만 시각적 자극으로 반복되면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루틴을 공간 안에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열쇠는 성공한 루틴을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내가 어떤 루틴을 했는지 간단하게라도 체크하거나 메모해두면 그 자체가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된 방법인데 스스로의 변화를 시각화하고 기록하는 행동이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줘서 반복 행동을 강화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달력에 작은 표시를 하거나 노트 한쪽에 오늘 실천한 루틴을 간단히 적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실천과 기록이 연결되면 우리는 자신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단순한 습관을 자기 효능감이라는 심리적 자산으로 바꾸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반복해서 잘 해내고 있다는 확신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존감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건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루틴을 의무나 성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루틴이 실패로 끝나는 가장 흔한 이유는 하루라도 빠지면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 불안과 죄책감을 만들어내고 결국 모든 시도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루틴이란 실천의 누락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반복이 핵심입니다. 하루를 놓쳤다고 해서 전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튿날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갈 수 있어야 진짜 루틴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휴식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가볍게 시작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습관이 정착되기 시작하면 몸은 아침 시간에 맞춰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햇빛을 보면 눈이 시원해지고 물을 마시면 장이 움직이고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호흡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며 감사를 떠올리면 하루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서 우리는 어느새 더 건강한 삶의 흐름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또한 아침 루틴은 단지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가족 전체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조용하고 안정적인 아침을 보내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물을 나눠 마시고 아침 식사 전 짧은 감사 인사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가족 사이에 따뜻한 기운이 생겨납니다. 아침의 에너지가 이렇게 전염되듯이 흐르게 되면 그 집안 전체의 건강도 함께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건강한 아침 루틴은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가꾸는 철학이자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바라보게 하고 하루를 더 깊이 있게 느끼게 하며 삶을 더 풍요롭게 채워주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오늘 아침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단 한 걸음이 내일을 바꾸고 내일의 반복이 결국 내 삶 전체를 건강하게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아침 루틴을 단순한 습관에서 나아가 회복의 시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새 회복되는 능력은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아침은 회복이 마무리되는 시간이자 새로운 에너지를 보충하는 창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과 노년의 아침 루틴은 젊었을 때와 달리 보다 섬세하고 부드럽게 설계되어야 하며 몸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방식보다는 자연스럽게 리듬을 되살리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느끼는 피로감이나 무기력함은 단순한 컨디션 저하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의 에너지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잘 회복되지 않았거나 자율신경계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움직이면 머리가 멍하고 다리에 힘이 빠지며 때로는 두통이나 가슴 답답함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원인은 바로 깨어남의 질에 있습니다. 단순히 알람을 듣고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며 천천히 깨어나야 비로소 회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소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알람 소리를 너무 크고 자극적으로 설정해 두면 뇌는 갑작스런 경보음에 놀라며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 깊은 수면 중에 알람이 울릴 경우 각성 후에도 피로가 계속 남게 되고 하루 종일 예민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깨우는 소리가 아니라 일어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이 스며드는 시간에 맞춰 커튼을 천천히 여는 것, 조용한 음악이나 새소리, 바람 소리를 틀어두는 것만으로도 뇌는 자극 없이 자연스럽게 각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느린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이기보다는 침대에서 그대로 몇 분간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의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몸의 감각을 천천히 느끼고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가볍게 인식하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신경계는 서서히 각성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활동을 시작하면 뇌는 여전히 수면 상태에 가까운 흐름에 머무르게 되고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때 중요한 감각 중 하나가 바로 촉감입니다. 부드러운 이불, 따뜻한 옷감, 적당한 온도의 실내 공기 등 피부를 자극하는 요소가 안정적일 때 뇌도 그 촉감을 통해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중장년 이후로 예민해지는 감각 중 하나가 바로 피부 자극인데 이 감각이 안정되면 자율신경도 안정되고 소화나 심장 박동도 부드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침 시간의 촉감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소화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어나자마자 식사를 하거나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을 갖고 있지만 사실 몸은 아직 소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밤새 쉬고 있던 위장과 간, 췌장은 천천히 기능을 다시 가동하는데 그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전 20분 정도의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주면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훨씬 편안하게 소화가 이뤄지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의 루틴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해야 할 목록을 체크하듯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커튼을 여는 순간 햇빛이 눈을 자극하고 그 빛에 이끌려 몸이 기지개를 켜고 물 한 잔을 마시며 목을 적시고 움직이며 심장이 천천히 박동을 올리고 숨을 내쉬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흐름. 이런 흐름 속에서 몸은 다시 하루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아침 루틴을 만들 때 중요한 기준은 내가 좋아하는 흐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누가 알려준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내 몸이 편안함을 느끼고 마음이 안정되는 방식을 찾아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아침 컨디션은 다르고 몸이 원하는 자극의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내 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얻은 작은 신호들이 루틴을 구성하는 단서가 됩니다. 이처럼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면서도 어제의 회복을 마무리하는 정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정리가 잘 이루어져야 오늘의 건강이 안정되고 내일의 회복이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그 시간을 잘 다스리는 사람만이 건강을 회복하고 지켜내고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몸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루틴을 통해 자신만의 건강한 흐름을 만드는 것. 그것이 곧 건강하게 나이 드는 가장 자연스럽고 현명한 길입니다. 아침 루틴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작업은 단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 태도가 몸에 깊이 새겨질수록 우리는 매일 아침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강한 근력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삶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회의 자극이 커질수록 아침이라는 시간은 더더욱 소중해집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습관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루틴을 실천하려다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루를 준비하는데 10분만 일찍 일어나도 충분합니다. 그 10분 동안 햇빛을 보고 물을 마시고 몸을 펴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몸은 완전히 다른 상태로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반복되면 결국 몸은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리듬을 바꾸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루틴이 아니라 가벼운 습관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습관이 어렵거나 부담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곧바로 거실로 이동하지 않고 창가에 잠시 서 있는 시간.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먼저 물 한 모금 마시는 시간.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숨을 쉬는 시간. 이처럼 아주 사소하지만 반복 가능한 동작들이 모여서 몸과 마음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루틴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남을 위해 시간을 씁니다. 가족을 챙기고 직장에서 일하고 사회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라는 시간은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틈입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루 내내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결국 자기 몸의 신호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아침은 그래서 회복의 시간이자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이와 함께 아침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루틴을 지키는데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꼭 마셔야 한다. 스트레칭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에 쫓기면 오히려 긴장감이 생기고 몸이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루틴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몸이 원할 때, 마음이 편할 때 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날은 루틴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다음 날 자연스럽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건강한 흐름입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아침마다 나를 소중히 대하고 부드럽게 깨우고 천천히 돌보는 시간이 반복되면 몸은 그 기억을 바탕으로 안정된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쌓인 리듬은 스트레스에 강하고 피로에서 빠르게 회복하며 작은 감기나 염증에도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몸의 흐름입니다. 약이나 특별한 치료 없이도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매일 아침 내가 나를 돌보는 반복 속에서 자라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침 루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하려면 저녁 습관도 함께 정돈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아침 문제는 밤에서 시작됩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과식하거나 불규칙하게 잠들면 아무리 좋은 아침 루틴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침은 좋은 저녁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전에 밝은 조명을 줄이고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따뜻한 물로 족욕이나 손목을 씻는 것만으로도 깊은 수면을 유도할 수 있고 그만큼 아침의 질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아침 루틴은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한 준비인 동시에 삶 전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작은 철학입니다. 물을 마시는 동작 하나, 숨을 쉬는 그 순간 하나에도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단순한 생활 속에서도 자신을 회복하고 다듬는 강한 기반을 갖게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꾸준히 하지는 못하는 이 작은 루틴을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삶은 반복입니다. 그 반복 속에 건강도, 평온도, 그리고 회복도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아침 루틴이 단지 하루를 여는 하나의 동작들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물을 마시는 짧은 순간, 햇살을 마주하는 그 몇 초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찰나. 이 모든 것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호르몬의 균형이 조정되고 자율신경이 정돈되며 뇌와 장의 흐름이 안정되는 아주 정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회복이 아침 안에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아침을 만드는 데 있어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며칠 열심히 하다가 금세 흐지부지 되면 몸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루틴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몸은 그 흐름을 기억하고 그 기억은 결국 내 몸의 리듬으로 고정됩니다. 그 리듬이 바로 건강의 실체입니다. 약도, 음식도, 운동도 모두 이 리듬 안에서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아침 루틴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건강의 기초 구조를 만들어내는 설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심는 것입니다. 억지로 일찍 일어나거나 무리해서 정해진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생활 속에 작고 가벼운 리듬을 더해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커튼을 열 때 자연광을 인식하고 세면 전에 물을 한 잔 마시고 양치 후 가볍게 기지개를 켜는 일상적인 동작에 조금만 의식을 더하는 것. 그렇게 하루의 시작이 더 조화롭고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작은 감각들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틴은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 오래 갑니다. 가족, 친구 혹은 배우자와 함께 서로의 루틴을 응원해주고 함께 실천하거나 격려해주는 것만으로도 실천율이 높아집니다. 나의 건강한 시작이 누군가의 하루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루틴을 지켜나가는 또 하나의 동기가 되어줍니다. 그렇게 연결된 시간은 건강을 넘어 관계까지 따뜻하게 만듭니다. 또한 루틴이 단조롭게 느껴질 때에는 계절에 맞게 변화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에는 창문을 더 일찍 열고 겨울에는 몸을 좀 더 천천히 움직이고 봄에는 아로마 오일로 감각을 깨우고 가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식의 감각적인 변화는 몸에게 새로움을 주고 루틴을 지루하지 않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몸은 반복을 통해 편안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가끔씩 새로운 자극도 필요로 합니다. 루틴의 뼈대는 유지하되 피부로 느끼는 감각은 계절의 리듬에 맞춰 바꿔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결국 아침 루틴이란 하루를 살아갈 준비이자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의 반영입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이 시간이 무의미한 습관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가장 깊은 시간임을 안다면 우리는 아침이라는 작은 우주 안에서 내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내 삶을 다시 중심에 두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약보다 강력하고 어떤 지식보다 실천적인 변화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아침이든 밤이든 내일의 아침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작은 것 하나부터,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나부터 아주 작고 부드럽게 나를 돌보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 변화는 곧 몸에 새겨지고 삶 전체의 파문처럼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